안녕하세요. 선녀의 건축이야기 선녀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자, 오늘은 건축은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다. 왜 이렇게 건축이 힘들까? 이게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자, 벌써 한숨 나오는데요. 자, 건축은 내가 탈 자동차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 자전거도 아니고 자동차를. 자, 네가 만약에 차를 사고 싶어, 얻고 싶어. 그럼 네.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매장 알아보고 매장 네. 가서 그냥 받아보고 팜플렛 보고 그렇지. 상담하고 옵션들 이렇게 골라서 추가하고 그렇지. 빼고 계약금 내고 잡아두면 되지, 그렇지? 네네네. 근데 건축은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차를 네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차를 타고 싶으면 네가 차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디자인하고 그렇지. 디자인할 설계. 사람을 찾아서 안에 엔진 넣어줄 사람 찾아야 되고 그렇지. 바퀴도 골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건축이 힘든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산품을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건축은 완성된 차를 사는 게 아니고 시간도 길지, 그지?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차를 만드는 과정, 이게 건축이야. 그래서 건축이 힘든 거야. 근데 여기서 힘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 뭐죠? 한 번밖에 안 해.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건축을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해. 매년 막 두세 개씩 짓는 게 그렇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건축을 잘 몰라. 그럼 막 환장하는 거죠. 멘붕.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건축의 불확정성이라고 해가지고 자, 요렇게 돼.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건축비, 네. 그렇지? 결정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결정도 안 되지. 건축 기간 몰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건축의 품질이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은 몰라. 그렇죠. 90%가 넘을 좋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건축을 어떻게 할지, 비용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단계로 가면서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는 이미 이제 건축비가 확정되고 건축 기간도 확정되고 그리고 품질도 확정되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 시기야. 설계가 끝나고 준공할 때까지 불확정성이 남아 있으면은 네. 이건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큰 거야. 이때도 불확정성이 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는 돈이 안 나가 있잖아. 내가 그러네. 지불한 비용들이 크지 않아서 불확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적은데 근데 공사가 들어가고 나서는 불확정성이 있으면 이건 다 돈으로. 그렇지. 다 금액적인 피해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축이 어려운 거야. 기단 금액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시간도 뺏기고 그렇지. 시간도 뺏기고 내 정신적 그렇지.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이고. 자, 제일 맛없고 불친절한 식당이 어딜까? 글쎄요. 군대를 안 가서. 훈련사업 식당이야. 그러니까 왜 이 훈련사업이 식당이 맛없고 분칠하냐 하면은 손님이 두 분 안 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초반 한 번 오고 그냥 배웅해주고 그때 그렇지. 먹는. 군대 두 번 가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두 번 다시 안 오는 손님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맛없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잘 안 오지, 그지?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부대 앞에서 이제 식당들이 경쟁을 해. 겠죠. 손님이 더 와야 와야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호객행위까지 일어나게 되고. 오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뺏기겠죠 아무래도. 호객행위 글로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망해. 뺏기는 수준이 아닌 그렇지. 거네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는 손님들은 어디가 맛인지 알기도 어려워. 그지? 그렇죠. 평생 처먹고 그게 없죠. 리스트 그렇지. 뭐 어느 평점이라든지. 업체가 맛있는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게에 손님이 들어가는 건 호객행위로 들어오는 손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장기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훈련소 앞에서 식사를 안 해. 이 동네가 다 그냥 맛없다고 그치. 돼버리는구나.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돼서 이 동네가 맛없다. 자, 이게 건축이야. 현재 지금 건축이 그렇게 돼 있어. 너무 끔찍한데. 왜냐하면 건축주들은 다 건축을 하면 내가 당한다.
피해를 본다. 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 이유가 하나 있는 거야. 아무래도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아마 그렇지. 너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네. 그지? 집 짓는데 어떻게 됐다더라 이러면서. 그렇지. 건물 한 번 지으면 심장 넣는다다. 네. 이게 그냥 고정관념이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이미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건축주에게 건축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거. 그쵸. 두 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대부분 평생에 한 번 하는 거고, 긴 시간이 소요가 되고 복잡한 일이고.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건축을 잘 알아볼 시간도 없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고 힘든 일이고 복잡한 일인 할 거야.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까지 많이 들어가. 그래서 평생에 한 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식하고 경험이 축적이 없어. 네. 계속 반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 이전에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이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정보들이 쌓일 건데 그런 정보나 지식이 체득되는 게 그치, 없죠. 체득되는 게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긴 시간이 소요되니까 고 복잡하니까 이제 어렵다. 아, 그쵸. 어려운 거야, 그치?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위험하고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큰 거야, 건축이. 완전 하이 리스크. 하이 느끼기에는. 리스크, 그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럼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건축은 매일 이 일을 해. 이게 업이니까. 그죠, 이게 일이니까. 근데 이게 치열한 경쟁이야. 그쵸. 둘 다 만약에 설계하면 이모bran처럼 경쟁하는 그치? 왜냐하면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설계 사무실이나 건설 업체들 수가 많아졌어. 아,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 수는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설계나 시공사들이 자꾸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 경쟁이 될 수밖에 완전 없는. 파일을 계속 그렇지, 잘라먹는 나눠 거네요. 먹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장 하나만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가 망해. 이게 왜냐면 이제 건설사들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네. 건설사가 자본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공사를 할 때 어떻게 건축주한테 공사비를 받아서 하도업체한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자본이나 아니면 자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현장 하나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뭐 한 10억짜리인데 손해를 봤어. 한 10% 정도. 1억 정도. 네. 손해를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야. 삐끗해서 그렇지. 완전 우르르 그렇지. 되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매일 이 일을 하니까 이제 지식하고 경험이 계속 축적이 돼. 그죠.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이게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야. 쪽은 건축주는 너무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거야. 네네. 너는 건축을 너무 모르는데 나는 건축을 너무 잘 알아. 그럼 내가 너를 속이려고 한다면 충분히 속일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는 계속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만의 룰이 있는 거고 네가 건축을 하려면 나의 룰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무래도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있으니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막 어떤 방법이라도 써. 수주를 못하면 업이 안 되니까 어쨌든 공사를 따야 되는 거야. 건축주한테서. 공사비를 낮게 하더라도 한다. 근데 현장 하나만 손해 보더라도 회사가 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건 생존의 문제인 거야. 현장 하나만 삐끗해도 회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나 하나가 정말 치열한 생존인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건축주는 건축은 모르는데 해야 할 일과 책임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어차피 속는 거 공사비라도 낮게. 왜냐하면은 견적을 받을 때 업체들한테 이제 수량 산출서 내역서를 견적을 받으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수량 산출서 내역서를 가지고 견적을 비교하는 건축주는 잘 없어. 그래서 견적을 받더라도 이게 정말 좋은 금액인지 낮은 금액인지 높은 금액인지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속는 거 낮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어차피 그래서 그렇지. 돈이라도 적게 쓰자.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이냐면은 모든 책임을 져주면서 싸게 해주는 업체를 이제 찾아. 사실 저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지. 네.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모든 책임을 지면서 싸게 해줘. 책임의 크기하고는 비용하고 같이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공자는 무슨 치열한 경쟁을 하지? 현장 하나만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어떻게든 계약을 기준으로 네.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계약 전에는 건축주에게 수주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공사비는 싸게 준다. 얘기를 안 하면 공사를 딸 수가 없는 거야.
아무래도 선택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계약을 딱 했어. 그 다음부터 뭐야?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익을 어쨌든 내야 돼. 그렇죠. 못 내면 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건축주는 두 번 다 재건축을 하지 않아. 그럴 확률이 거의 100%죠. 그렇지. 그러면 이 건축주한테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공사비를 다 받아내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제 돌아가는 거야. 이런 구조 때문에 건축이 이제 현재 이런 문제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건축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축의 문제점인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생존하려고 하는 그렇지. 거고 피해를 안 보려고 하는- 하니까 저렇게 문제가 되는 그렇지. 거네요. 근데 이게 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불확정성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계획부터 설계까지는 불확정성이 없어. 왜냐하면 건축주가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건설사를 먼저 찾아. 그래서 물어봐. 공사비 얼마? 평당 500. 그걸로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설계는 예, 제가 아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책임지고 설계까지 잘 해드릴게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약까지 했어. 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확정성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약하고 난 다음부터 시공까지는 이 불확정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도가 커지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는 비용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지 건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얘는 완전 처음에는 그냥 계단식이 못해요. 그렇지 이렇게 돼버려서 여기에서 리스크가 너무 커져버려. 자, 이 방법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건축주나 설계자, 시공사 사이에 어떤 벽이 있는가 하면은 신뢰가의 벽이 없어지고 신뢰가 없음이 그냥 기본 베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자나 시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기꾼, 내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 이런 식의 사이드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나를 눈탱이 맞게 할 사람. 그렇지. 그러면 설계자고 시공자는 어떻게 봐? 건축을 모르는 떠내기 손님인 거야. 그리고 일 시키고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갑. 근데 왜 이런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갑이라는 게 왜 개념이 생겼을까? 초반에 이제 공사비를 적게 주고 나는 피해 덜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업체를 선정할 때 공사할 수 있는 견적 금액으로 낸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낮은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는 공사할 땐 생존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게 누구 잘못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게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닌 거야. 양쪽에 양쪽의 잘못이기도 하고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시장에 신뢰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모적인 비용들이 많이 생겨. 안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현재 지금 구조인 거야. 예를 들면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나서 기성을 준다고 했잖아. 네. 그렇지? 근데 건설사는 건축주한테 기성금을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빨리 많이 받아야 돼. 네. 근데 건축주가 그걸 알아. 그럼 어떻게 해? 안 주려고. 최대한 늦게 적게 주려고 해. 네. 그러면은 이 건설사는 만약에 건축주가 일한 것보다 돈을 적게 주면 하도업체한테 돈을 못 주겠지. 네. 그럼 하도업체들은 일은 해? 못 해? 못하죠. 못하지. 그러면 이 현장은 어떻게 돼? 스톱이 돼. 네. 공사비만 그냥 서로 정확하게 지급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는데 네. 공사비를 서로 이 업체가 건설사가 나한테 기성을 제대로 신청을 안 했을 거야 라는 생각. 그리고 건설사들은 돈을 신청을 하더라도 건축주가 깎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올리고 깎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를 적게 주면 현장에서 하도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공사비를 많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 또 끌려가는. 건축주가 또 꼴려다니는 네, 네.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소모적인 비용이 요거 내가 예를 들었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곳에서 생겨. 그래서 대충 한번 보면은 공사비 한 5% 10%가 이렇게 소모적인 비용으로 막 날아가는 것 같아. 현장에서. 꽤 큰데요? 5% 10%는? 정말 커. 그래서 원래 6개월짜리 공사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너무 심하네. 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거야.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렇죠. 누군가 하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걸 불확정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계획 단계에서는 불확정성이 크지? 그지? 어떻게 건축을 할지도 모르고 설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다 이건 불확정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불확정성을 없애야 되는 거야. 네. 자재를 뭘로 쓸지도 결정하고 건물의 형태도 결정하고 공사범도 결정하고 그래서 이 불확정성이 언제 0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는 불확정성이 0이 된 상태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준공할 때 0이 아니라 시공할 때 0이. 계약할 때 0이 되도록 이렇게 네네. 만들어야지 이 시장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야. 자, 시공 계약 전 계약할 때. 그럼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일회성 거래라는 게 건축주가 그냥 평생 한 번밖에 안 짓는 거니까 건설사나 건축사들이 봤을 때 이 건축주는 그냥 한 번 하고 끝. 잘해줄 필요가 없어. 없죠. 그지? 이 사람이 다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건축주는 일회성 한 번밖에 건축하는 걸 바꿀 수는 없어. 네. 구장 나는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네. 그러면은 건축주는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설계자하고 시공사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건축주의 설계자, 시공자의 평가가 누적이 되고 이게 그 다음 사람들한테 다음 건축주한테 이 정보가 제공이 되고 리뷰. 그치 리뷰인 거야. 이게 계속 축적이 되면은 공사를 잘하는 설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될 거고 네네네. 만약에 이 공사를 잘못하거나 정말 사기꾼 같은 업체들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런 업체들은 갈라지는 계속 거네요. 굴러지는 형태. 자 그러면 건축을 모르고 길고 복잡한 과정. 요건 이제 건축주 사이즈지, 그지? 네. 그리고 건설사는 우선 공사를 했다고 공사할 때 이윤을 얻어야 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축을 모르고 길고 복잡한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프로세스가 표준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돼. 이게 쉽고 안전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행 갈 때 두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모르는 그렇지. 거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쵸. 어렵고. 근데 실제로 여행 갈 때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버스 타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케줄을 쫙 짜놓으면은 네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건축의 표준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가 건축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돼. 입찰할 때 기준, 계약할 때 기준, 공사할 때 기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건설사가 처음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온 일들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견적을 받을 때 건설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견적을 내야 되고 그 낸 금액으로 계약 끝까지 공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왜 지금 이런 프로세스하고 건축 기준이 없을까? 글쎄요. 서로 안 만들고 나가고 건축주는 한 번 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하지 그렇지. 않은 건설사 거아닐까요?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 필요가 우선 없는 거야. 지금 우선 생존이 가능한 이 방법대로. 네네네. 일단 내가 살고 와야 그렇지. 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더 건축을 하는 게 힘들어질 거고 건축주는 건축을 하는데 더 두려움을 가질 거고 사 자체가 완전 그렇지. 무너지겠는데요.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거야.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지금 자재 같은 경우에 자재 이 현장에 쓰는 자재를 어디 제조사의 어느 제품으로 쓸지를 누가 결정할 것 같아?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건축. 아니야. 그럼요. 지금 일반적인 현장은 그거를 건설사가 결정을 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설계 도면에서는 자재의 제조사 제품명이 없어. 네. 그리고 건축주는 견적을 받을 때 그냥 도면만 주고 견적을 받아. 아, 네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맞는 그냥 제조사 제품명이 없기 때문에 도면에 있는 규격에 맞는 걸로 견적을 내는 거야. 네 가장 싼 걸로.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갈 때 이제 목표치가 뭐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규격에서 가장 싼 자재를 쓰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자재업체들이 자재를 이렇게 만들 때 좋은 품질의 자재를 만들까? 싼 품질의 자재를 차라리 싼 것만 만들겠네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규격이 똑같다고 하게 되면 품질보다는 동일한 규격에서 싼 것만 만드는 거야. 네. 그럼 자재업체들은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까 자재를
같은 규격의 싼 자재를 계속 만드는 거야. 자재도 자꾸 그렇지, 떨어지는 품질이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야. 가격은 내려가지만 네. 더 좋은 품질의 자재들을 자재업체들이 개발을 안 해. 해도 안 팔려. 그러면 이걸 자재 선정 권한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건축주. 설계할 때 가야 되는 거야. 아, 네. 설계할 때 건축주하고 건축사가 좋은 자재를 쓴다. 쓴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딱 박아놓고.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으면 그 자재를 내 건물에 선택하겠지. 쓸 수 있어. 네네. 근데 건설사는 더 좋은 품질에 더 비싼 거는 쓰지 않아.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규격 안에서 제일 싼 자재를 써야 돼. 네. 왜냐하면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이윤이 정말 작아. 네. 견적 낼 때도 공사가 안 될 정도의 금액으로 견적을 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공사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견적 자체가 공사가 안 될 경우로 견적을 냈으니까 공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뭔가 바꾸고 더 추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해야 되고, 네. 거기에서 공사 원가를 절감하려면 자재도 쥐어짜서 완전 그렇지. 쌍을. 그러면 이제 건물의 품질들이 자꾸 더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고, 자재업체들은 좋은 품질의 자재들을 만들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 이 시장의 환경 안에서는 좋은 건설사가 살아남기도 어렵고, 좋은 자재업체들이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좋은 건축사분들이 설계를 잘하기도 어려워.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치, 바꿔야지. 어떻게 바꾸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아름답게. 어떻게 바꿀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아, 이렇게 있긴 있나 보네요. 자, 수고했어. 오늘은 여기까지.